자, 이제 식용집전 권, 첫 페이지로 들어가는 예, 권일로 들어갑니다. 권일하고 국풍일.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요 일이 국풍의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일 다음에 국풍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주남편은 그곳의 일. 그렇죠. 네, 그래서 일지 일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남은 뭘까요? 우리 안 봤지만 일지 이겠죠. 일지이겠죠. 네. 그다음 폐풍은 뭘까요? 셰프 그 다음에 일지 일지삼. 네, 일지사. 그래서 이게 쭉 해가지고 일지 15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로 가면 어떻게 돼요? 번호가 바뀌어서 이. 네. 2지 1, 2지 2, 2지 3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소화가 대화가 다 끝나면은 그다음에 송으로 가면 3. 3지 1, 3지 2 이렇게 나가요. 시경에 이제 부호만 딱 보면 숫자만 보면 아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아셔야 되죠. 자, 국풍일 주자가 해설하신 거를 보겠습니다. 국자는 제후소봉지 역이요. 국이라는 것은 제후들에게 봉해준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은주 시대에는 어떤 거죠? 봉건제였다는 거죠. 봉건제. 그래서 봉건제, 그 봉해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를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그래서 국이라고 하면 그 제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풍이라고 그랬으니까 풍이라는 건 뭐냐? 민속 가요지 시아라. 그 궁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풍이라고 하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가 하면 이건 궁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풍이라고 하면 민속에서 하는 거예요. 민속 가요, 민속에서 부르는 노래의 시다. 요즘에 국풍 나오면 그러니까 BTS 노래 가사다 이 말인 거잖아요. 국풍 풍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그죠? BTS의 가사는. 위지풍자 이거를 풍이라고 말한 것은 이기 피 상지화의 유언이요. 윗사람의 조화를 입어서 피라는 건 수동을 의미합니다. 윗사람의 교화를 입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풍이라고 한 거다. 윗사람의 조화가 없이 그냥 나온 거는 풍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기현이 우족이 가민하니 그 말이 좋기 사람을 감동시키니 물 인풍지동이 유성하고 마치 모든 사물은 바람이 움직이면 그거로 인해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것과 같고 그 소리는 또한 우조기 동물야라. 좋기 주변 사물을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그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성인의 교화에 힘입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물이 있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소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는 또 사물을 감동시킬 수 있다. 시로 제후 체지하야 이공우 천자어단. 그러므로 제후들이
그 시를 채집해서 민속에서 유행하는 시들을 채집해서 천자에게 바쳤다. 천자수지하야 천자께서 이것을 받아서 이 여러 낙관하여 악관들에게 펼쳐 보인다. 야, 이거 한번 너네들 검토해봐라. 이 노래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약관들은 전문가들이죠. 어이 고기 속상지 미속하야 그 풍속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잘 살펴서 이치 기 정치지 득실은 하니라. 그 나라 정치의 그 훌륭한 점과 잘못된 점을 그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를 통해서 정치의 득실을 알 수 없는 시도 있겠죠. 네. 어떤 시가 정치의 득실을 알 수 없을까요? 특히 이 시 속에는 남녀 상열지사가 많은데 뭐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우리도 뭐 유행가 그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정치의 득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지금 유행가 BTS의 뭐? 유니버스? 거기서 정치의 득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가사를 모르는 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담배 가게 아가씨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정치 득실이 있습니까? 그냥 뭐 남녀 상열지사인데요. 남녀 상열지사인데. 얻기 힘들죠. 그건 알겠네요. 담배 가게 아가씨를 안 쳐놓은 이유는 뭘까? 그 시대 우리 뭐 50년 60년 그 시대거든요. 그 노래 송창식이 처음 불렀는데 지금 계속 리메이크되고 나도 그 노래 좋아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고 그 50년 60년대 그 시대상이 눈에 익혀. 눈에 보여. 담배 가게 아가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담배 파는 아가씨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느껴지면서 그 예쁜 아가씨가 담배를 팔고 그러니까 저쪽 담배 가게는 할아버지가 파신데 이쪽 가게에 예쁜 아가씨가 글로 있어서 나가는 거지. 담배는 주로 남자들이 피우니까 저 할아버지한테 안 가고 안 이 가고. 아가씨한테 이쁘다고 소문나서 지금 다 글로 간다는 거 글로 아니에요? 간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서로 얘기잖아요. 싸우고. 네, 우다다다 하고. 어. 아 재밌잖아. 이게 그 시대만 해도 담배를 판다는 거는 네. 그 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아 네. 그래요? 담배가 좀 꼭 귀하고 그 때로는 그 청자 담배 같은 거는 네. 다방에 가서 마담이 치마 속에서 몰래 꺼내주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 아, 그래요. 음. 그런 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얘기지. 예. 아 귀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팔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자본이 없으면 그걸 못해. 그러니까요. 아, 담배를 전매청에서 팔거든요. 그 돈이 그게 그걸 그 사서 아가씨가 이쁠 뿐만 아니라 돈도 있는 그런 그렇지. 돈도 있어. 정치가 들어 있네요. 정치가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아무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받죠. 그리고 그때 담배는 전매제도였어요. 전매제도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못 그것도 그 파는 특허 그 하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거지. 그 당연히 받는 돈이 거.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생각하는 담배가게 아가씨 하면은 이렇게 천안 그 저기로 보면 안 돼. 그 동네에 두세 개 동에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세 개도 요새로 그래서 말하면. 최고의 그 딱 부잣집 앉아서 딸인 거야. 딱 앉아서 일도 힘들지 않고 그죠? 그 일도 힘들지 않으면서 돈 이렇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지방세 예. 50% 정도가 담배에서 나오는 아. 그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아니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향후에서 지방을 가면 담배를 한 보루씩 좀 사달라고 그 시장 군수가 멘트를 아 그래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어디 외국 나가는 사람 있으면 담배를 진짜 막 어.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이렇게 그러네 하나씩만 진짜. 나눠줘도 요즘 생각하면 뭐 피고 죽으라는 거야 이런 거지만 그 시절은 그랬네 진짜.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게 그렇게. 맞아요. 외국 갔다면 담배 한 보루 면세점에서 담배 사는 게 거의 일이었어요. 일이었어. 1인당 몇 곽인가 그거 저기 제한이 있었죠. 두 보루 이상. 두 보루. 그러니까 담배 가게 아가씨 얘기가 저는 제 감으로는 그러니까 딸내미가 예쁘니까 아버지가 담배 많이 팔려고 그렇게 딸을 내세운 앉혀놨다 거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최진산의 셋째 딸의 맥을 잇는 거네요, 그죠? 그런가? 그리고 수입도 수입도 굉장히 괜찮고. 많았고. 수입도 많고 예쁘기도 하고 돈도 좀 있는 돈도 집안 좀 딸인 있는 집 거고 딸이고 네. 이거 건달들이 다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거야. 최진사택 셋째 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정치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담배 가게 아가씨 그 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시에서 우리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가 나오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나라 정치의 득실을 파악해 줘요. 그 앞에는 뭐예요? 고기, 속상지, 미약. 속은 그 풍속이고 상은 고상한 풍속이 숭상하는 것의 속상. 풍속이 숭상하는 게 속상이군요. 네. 속상의 그 풍속이 그 숭상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추함을 잘 상고해. 그러니까 풍속에서 지금 그 담배가게 아가씨를 막 좋아하고 담배가게 아가씨를 숭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냐? 추한 거냐? 이런 것들을 고찰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담배가게 아가씨 여태까지 부르면서 그냥 재미로만 했지 그런 거 고찰 안 했잖아요. 악관들이 들으면 저 담배가게 전매를 따낸 사람한테 혹시 그 이상의 돈을 받거나 이런 뇌물을 받은 자가 없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눈에 보면 뭐 하여튼 이거 그러니까 그 천자와 이제 정치인들이 이 노래를 이제 검토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본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몸에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때는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안 나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 천자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죠. 담배가 뭐 국민 건강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아유. 돈 있는 사람만 피는 거고 돈 없는 사람 못 피는
자, 그래서 국과 풍에 대한 설명이 끝났죠. 네. 국과 풍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 주자가 이게 참 그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구설에 이 구설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우리 시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데 그 각 이 지금 성백효 선생님의 시경집전에는 각 시마다 모서라는 게 있어요. 모서. 모서. 첫 번째 시도 주남 첫 번째 시가 관저죠. 관저 끝에가 몇 페이지 나오냐면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저가 끝났어요. 관저 3장이니 1장은 4구고 2장은 8구라. 쭉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모서라고 있죠. 네. 이게 모씨라는 분이 이 시경에 대해서 그 토를 다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나라 시대 굉장히 오래전에 다룬 시예요. 그래서 이 모씨라는 분이 누구냐면 자하의 제자다 이런 설이 있어요. 성이 모씨신 거죠? 네, 성이 모씨예요. 모씨신 네. 거죠? 근데 자하의 제자다. 성은 그래- 안 남았고요? 네, 그 성함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모씨만 유명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 이 시경에 대해서 그 쓴 게 있어요. 각 시마다 이제 썼어요. 여기 지금 성백효 선생 그대로 다 지금 예. 인용했는데 주자의 그 시경집전에는 이게 없어요. 요 모서가 없어요. 여기 성백효 선생님은 요게 있는데 주자의 시경집전은 그걸 다 빼요. 그걸 다 모서를 다 빼. 그래요? 왜냐하면 주자가 1130년생이니까 네. 이분은 그 BC 한나라 초기니까요. 한나라 초기면 그러니까 기원전인데. 1000년 전 분이에요. 이게 시경에서 거의 초창기 그 주석서예요. 모서가. 네. 그래서 이 시를 중심으로 이분의 그 모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한나라, 당나라 여러 주석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정리하고 주자가 자기 견해를 이제 쓰는 거예요. 다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쓰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모서라는 것도 다 정리해서 주자의 시경집전에는 없어요. 없는데 성백효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읽고 모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모서에 견주되는 부분이 어디냐? 주자의 견해. 주자의 견해가 1장 26쪽 보면은 관관저구 제아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라 이렇게 하고서 그 밑에 주가 달려 있죠. 흥냐라. 관관은 자웅 상응지 화성냐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주석이에요. 주석. 글자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글자풀이에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설명은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죠. 네. 네. 요거를 장하주라고 그래요. 장하주. 요 1장 아래 붙은 주자의 주석이다. 그래서 장하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읽을 거예요. 요 얘기가 그 모서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 틀리냐 이걸 보면 주자의 견해가 모 씨의 견해와 어떻게 같으냐 틀리냐를 이걸 확인하고 지나가는.
그런데 지금 주자 선생님이 쓰신 것에서 지금 구설이라는 건 모씨의 설은 아닌 거죠. 모씨의 설이에요. 아니 그 밑에 보면 장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요? 24쪽에 음. 지금 1번이 구설이라고 되어 음, 있잖아요. 음, 예태설에 의하면 음. 이잖아요. 그 음. 예태설은 장이- 모씨가 쓴 거는 모설하고 따로 있고요. 있고 요 구설이라는 건 이름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일본, 정현이라는 분. 일본 주에. 예. 정현의 기록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정현은 또 뭐 누구세요? 정현은 저기 모씨 아니신 거죠 지금? 모씨는 아니죠. 다른 근데 분이- 한나라 때 주석가인데 아, 이분은 어디다 줄을 다는 거냐면 모서에 줄을 또 다는 거야. 모서에 줄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하고 정현하고 그 합쳐서 지금 구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 당나라 때 주석가들은 전부 이 모서를 모씨를 근과 옥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자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여요. 주자는. 그리고 모서에 있는 주자의 서경 집설에는 모서의 얘기들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필요한 거는 구설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옮겨다가 다시 적어요. 우리 이제 뒤에 읽으면 그 계속 나옵니다. 구설 그러면 모설이고 모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현의 잔이라는 건 정현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현의 주가 어디에 달린 거냐? 모서에 달린 정현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국과 풍을 얘기했는데 구설에 라는 얘기는 모서에는 이런 얘기예요. 모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남은 위 정풍이고 소위 용지 염은향당 방국이 화천하예요. 이남은 정풍이 되고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풍은 이남은 용지 규문이라고 하면은 뭐죠? 여인네들이 사는 공간. 한옥을 가보면 여인네들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죠. 사랑방에서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여인네들이 사는 곳을 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거기서 쌀을 빻고 뭐 길쌈을 메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용지 여문 하면 여문에서 쓴다 이거예요. 뭘? 이 노래를. 그 다음에 향당, 시골에서, 방국, 국가에서. 그래서 그 노래를 그런 가정과 시골과 국가에서 써서 천하를 조화시킨다. 천하를 교화시킨다. 화천하. 뭐가? 주남 소남 두 개가. 모서에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남 소남 말고 13국. 주남 소남 빼고 나머지 국풍은 13국이죠. 13국은 위 변풍이니. 즉 영제 낙관하여 낙관에게 소속시켜서 이시 존이하여 때로 익혀서 비관성이 수감계이니. 관성이라는 게 관찰하고 살피는 거죠. 관찰하고 살피는 것에 대비해서 감계, 경계를 들이오는 것이죠. 잘못된 시들도 있죠. 특히 뭐 부모가 자식을 억울하게 사지로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경계를 삼는 것으로
그래서 주남, 소남과 이 변풍을 합치면 15국이 된다. 합지범 15국은이라 이렇게. 자, 그래서 국풍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국풍의 제1편이 주남입니다. 주남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주남 일지일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선배께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일지일은 일의 일이란 뜻으로 주남 소남과 열국의 모든 풍을 국풍을 일이라고 합니다. 소하는 2, 대하는 3, 나머지 송은 4. 아까는 소와 대하를 제가 2라고 전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하가 2고 대하가 3. 그 다음에 송은 4. 이렇게 나누어서 세분했다. 주남에서 주는 나라의 이름이고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죠. 하은주 할 때 그 주죠. 근데 왜 남이라고 붙였냐? 남방제후지국. 그러니까 주나라가 원래 이제 수도였던 곳이 있죠. 무왕이 이제 살던 그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서쪽입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 아래에 있는 곳에서 나온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주남. 주국은 본제 우공 옹주 경내 기산지 양하니 지금 현재 지도로 옹주에 지금 속한다는 거예요. 옹주 경내에 있는 기산. 요 기산이 유명한 산이죠. 네. 고공담보가 오랑캐들한테 피난을 당하면서 요 기산 밑에 이제 터를 잡기 시작했어요. 기산지 양 밑줄 치시고요. 요 산 밑에 양이라는 뜻은요. 산 아래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 아래냐면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산지 하나 기산지 양이나 똑같아요. 남쪽에 왜 양이라고 하냐면 남쪽에 햇볕이 잘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산지 양이라고. 기산 남쪽에 있는 곳인데 후직 13세손 고공담보 시거기지라. 후직 우리 아까 시전도 주나라 봤을 때 후직이 맨 조상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고공담보까지 13세손이라는 거예요. 13세손. 고공담보가 오랑캐들에게 쫓겨가면서 처음으로 그 기산 아래에 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고공담보의 맏아들이 태백이었는데 태백이 고공담보가 이 셋째 아들 왕계 역을 통해서 역에게 창이 난 것을 보고 그쪽으로 보위를 옮기고 싶은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태백이 그걸 아버지의 뜻을 보고 스스로 도피하죠. 오랑캐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예력에게 제위를 전해주고 손문왕창하여 이 창은 이름입니다. 왕계력도 이름이에요. 문왕창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손은 고공담보의 손자입니다. 고공담보의 손자인 문왕창에게 이르러서 벽국친광이라 나라가 점점 벽자가 여기서는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라고 안 읽고 나라가 개발됐다는 뜻입니다. 개발되고 점점 넓어졌다. 침광. 어시 사도풍하고 이때 문왕 때 풍이라는 곳으로 원래는 기산에 있다가 고궁담불 때는 기산지양에 도읍하고 있다가 풍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너무 협소하니까 풍으로 도읍을 옮겨서 분 기주고지하여 이 기주고지는 기산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산지하에 주나라가 원래 있었죠.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주나라의 고궁담보가 도읍했던 옛날 땅이죠. 그래서 기주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주고지. 거기를 나누어서 거기를 이위 주공단 소공석지 체읍하여 거기를 이제 도읍은 풍으로 옮겼죠. 문왕이. 그러면 원래 살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곳을 주공단하고 소공석한테 체읍으로 줬다 그러네요. 체읍이라는 건 뭐예요? 시급이죠. 거기서 그 나오는 세금으로 먹고 살아라. 그거죠. 그리고 주공단 소공석한테 체읍으로 주고 사주공 위정어 국중하고 또 주공으로 하여금 국중이라는 게 이제 서울 캐피털 서울 도성에 와서 정치를 하게끔 시켰다는 겁니다. 요거 다 이렇게 시킨 분이 누구겠습니까? 문왕이죠. 문왕께서 아들 중에서 똑똑한 놈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소공, 선포, 제후. 소공은 제후들에게 선포, 교화를 펴게 했다. 제후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소공을 썼고 주공은 중앙에 와서 정치 중요한 일들,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거 시켰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거 시켰겠죠. 어시 이때 덕화 대성원에 하여 덕의 교화가 내면이라는 거 이제 요 도성 그다음에 그 주나라 원래 있던 기산 그쪽 지역 여기서 크게 교화가 덕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나라 수도에서는 교화가 크게 이루어졌어요. 문왕 계시고 주공, 단, 소공석 이런 분들이 막 그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게 했겠죠. 깡패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하니까 백성들이 우시우시 하는 거예요. 그게 덕화 대성어 내입니다. 내면에서 크게 완성돼서. 그런데 크게 그렇게 완성되니까 남방 제후지 국가 강타 여한지간이 막불종하니 고풍 기주 그 아래 남방이라는 거 그 바로 아래를 얘기하는 저 남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나라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읍지로 했던 기주 바로 아래에 있는 제후들의 나라와 또 강타 여한이 전부 강 이름이에요. 강은 황하강, 타는 타강, 여는 여강, 하는 한강. 요런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이 막불종화.
조차 교화되지 않는 나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개 3분 천하의 이 유기이언이라. 요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천하를 3분하는데 그 둘을 소유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공자께서 하신 말이에요. 문왕이 3분 천하에 그 둘을 가지면서도 누구한테 복종해요? 은나라 주왕한테 복종했다는 거죠. 요때 그러니까 문왕이 계시고 그 밑에 아들, 똑똑한 아들 주공, 단, 소공석 이 교화를 쫙 하니까 와, 이게 아주 주변 나라들이 전부 주나라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끝내 문왕은 은나라를 침범 안 하죠. 그죠? 그 문왕이 그래서 그걸 염려해 가지고 주왕이 문왕을 잡아들이죠. 그래서 감옥 유리성이라는 유리에다가 감옥을 가다 놓고 죽일까 말까 수없이 합니다. 근데 그 문왕에는 유명한 책사가 누구죠? 문왕의 책사요? 태공망. 태공망? 태공망이 유명한 책사예요. 이 태공망이 온갖 보물을 막 다 갖다 바친 거야. 주에게. 그러면서 살려달라. 문왕을. 그래서 하여튼 그 유리성에서 주역이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왕의 주역이 완성됐다.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이 태공망이 주역의 도사다. 그래서 태공망이 문왕에게 알려줬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 죽음을 오가면서 유리성에서 문왕이 주역을 완성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3분 천하에 유기이언하면서도 문왕은 주왕을 치지 않았어요. 근데 문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무왕 발하여 무왕의 이름이 발이에요. 무왕 발의 그 아들 문왕의 아들 무왕 발에 이르러서 그러니 우천후 호하고 수도를 호로 옮겼어요. 문왕 때는 수도가 어디예요? 풍이야, 풍. 이런 거 외우는 게 어때요? 재밌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거 외워두면 아주 좋습니다. 문왕 때는 수도가 풍이었다가 무왕 때의 수도를 호로 옮깁니다. 호로 옮기면 조금 더 넓은 곳이겠죠. 여기로 옮기면서 수극상이 유천하하시니라. 마침내 수는 마침내 그런 얘기죠. 극상. 은나라, 상은 은나라죠. 은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소유하게 되셨다. 그런데 무왕이 붕하고 무왕이 한참 다스려야 되는데 무왕이 일찍 죽었어요. 자 성왕 송리판대 아들 성왕 송이 천자로 세웠어요. 근데 어린 성왕이니까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삼촌인 주공이 상지 도와서 제작 예악 예와 악까지 이 예와 악을 제작했다는 게 여기 지금 시경에 나오는 소화,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주공의 작품입니다. 국풍에 있어서도 뭐 빈풍 또 주남 소남 이런 것들 다 100% 다 주공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현재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게 주공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약을 제작해서 내체 문왕지세 풍화 소급
민속지 시하야. 문왕시대에 문왕지세라는 거 문왕시대에 그 풍화, 교화, 문왕의 교화가 민속에게 미친 시 그것을 채집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주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지관연하야. 악기, 관연은 악기죠. 관연악. 악기에다가 그것을 얹어. 쉽게 얘기하면 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위 방중지라고, 방중지라는 게 가정의 음악. 조금만 부유한 집안은 검은고 가야금이 있죠. 이걸 연주하는 거야. 집에서. 우 주제 더 미루어서 이거 뭐 향당방곡하니 시골과 그 나라에 미쳐서 그 노래들을 이렇게 쫙 하게끔 그렇게 하니 소위 저명 선왕 풍속지 성하야 때문에 저명 밝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나고 밝아졌다. 뭐가? 선왕의 풍속의 성대함. 여기서 선왕은 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왕의 그 정치할 때 그 풍속의 성대함을 밝게 드러내서 그래서 이사 천하 후세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자로 개득이 쥐법원이라. 그래서 천하의 후세 사람 중에서 수신제가해서 치국 평천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그 법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 시경의 1차적인 정리 작업을 주공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공이 성왕을 도와서 예약을 재정비할 때 그때 1차적인 작업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주공의 작업이 없이는 공자가 이 300편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하니까 후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법도를 파악하게 됐다. 예, 요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골치가 아프실 텐데 시로 들어가면 또 재밌습니다. 아, 이거 예습 안 해오시면 당연하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시로 들어가면 또 재밌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읽고 이제 공부를 하면 처음 듣는 거라 어렵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